안녕하십니까. 둔산 1, 2, 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영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전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 참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계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구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사업과 공공공간 관리의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주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공사 단계부터 완공 이후의 유지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행정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서구청이 발주한 여러 공공건축물 사업에서 공사 지연, 부실 시공, 미흡한 사후 처리 등의 문제가 반복되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행정 전반의 구조와 시스템을 되짚어보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 그간 발생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짚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고자 합니다. 부총장님 답변 속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총장님, 먼저 제가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그 질의서에 둔산 이동 청사 증축공사와 동아실 주차 전용 건축물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묶어서 답변이 왔는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자 두 사업을 좀 순차적으로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뭐 제가 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리고 네. 너무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한테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좀 황당합니다. 구청장님, 먼저 둔산이동 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둔산이동 청사 증축공사는 2024년 4월 착공 이후 시공사의 잦은 계약 불이행과 잇따른 민원 발생으로 2025년 1월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공사 이행 촉구와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자금난 그리고 채권 압류, 자재 대금 및 노무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현장 공정은 계속해서 정체되었고 결국 2월에는 해당 시공사가 부정당 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 구청은 타절 준공을 위한 사후 조치로 시공사와 총 7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구청이 주장하는 공정률은 85%이고 시공사가 주장하는 공정률은 96%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입장이 차이가 있고 현재 시공사는 필수 준공 서류조차도 제출되지 않아 협의는 아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구청장님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에서 시공사의 이런 불성실한 이행 가능성을 언제부터 혹시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그리고 이어서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어떤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사 그 증축 공사를 나머지 공사를 어떻게 완공해야 할 것인지 구청장님, 구청에서 어떤 계획들과 고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중축공사는 2024년 4월 3일에 착공된 후에 제출된 예정 공정표와 달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사회에 걸친 공사이행 촉구와 관계자 회의를 진행하면서 준공을 위해
해왔습니다. 아마 한 여름쯤부터는 이 업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실무진들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시공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서 예정 준공일이었던 10월 4일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사는 일부 자재만을 현장에 납품하고 공사 이행을 하지 않았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 1월 21일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투입된 거에 대해서 7회에 걸쳐서 협상을 했죠. 그러니까 시공사는 우리가 96%를 했으니까 돈을 더 달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85%밖에 안 된다. 이 안전 공정표를 기초로 해서 우리 실무진들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을 분명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시공사는 필수적인 준공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3월 26일 7차 회의를 끝으로 만약에 4월 11일까지 준공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절 준공 협의를 중단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찰 방식이 사실 예전과 다르고 또 너무 투명하고 공정하게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입찰만 받고 불법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과연 공정한 입찰 과정을 생각하고 하는 그 제도에 맞느냐 하는 것이 수년 전부터 의심을 받아왔지만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이런 요구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방적으로 기성 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분쟁이 예상돼서 원활한 후속 공정 진행을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이고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도 우리 실무진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부분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나머지 공사 그러면 어떻게 완공하실 예정이십니까? 우리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것이 실무진들의 의견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 업체를 해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기소고가 얼마큼 되느냐를 그 현재 상태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완공해 놓으면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관님 혹시 최근에 둔산이동 청사에 방문한 적 있으십니까? 거기 제가 수시로 지나가면서 봅니다. 겉에만 보셨나요? 그리고 네, PPT 준비하신 거 좀 틀어주십시오. 이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동직원들은 공사 지연으로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PPT 그림과 같이 화장실 유리창 아직 설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동파가 됐고요. 그리고 민원실, 누수, 출차 주의 등의 센서가 고정되어 있었고요. 기본적인 안전과 그리고 위생조차 확보되지 않는 환경에서 청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외관만 보신 것 같습니다. 청사 외관 그렇습니다. 매우 흉물스럽게 철제 구조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미시공 아직 시공되지 않는 공간을 보십시오. 그 공간들이 임시 덮개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이거는 안전사고 위험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노출된 그림입니다. 부총장님, 지금 나머지 공사는 아까 말씀대로 공사 내역을 받아서 법적으로 계속 일단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비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마무리를 그렇게 하신다면 결국은 미시공된 이 부분에 하자 및 품질 저하는 불보듯 뻔합니다.
솔직히 이로 인해서 안전 문제도 있지만 이 미국 시공된 이 공사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 비용도 상승하고 추가 예산 비용도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이 공사가 지역의 국회의원이 특교세 7억의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특교사가 7억이 네. 확보돼서 총 사업에 네. 반영이 돼 있죠. 네네. 그게 기본으로 시작되어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이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이 둔산이동 증축 및 대수선의 공사에 착공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차례의 중단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아까 말씀하셨던 구청장님이 여름부터는 아무래도 이것은 업체라든지 이 그 완공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구심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이 중단을 이 업체가 가능할 것이냐, 이 시공이 끝까지 갈 것이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자제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 근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사의 지연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의 관리 책임을 방기한 결과입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이 같은 계약 해지와 부정당 업자 등록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 2024년 12월 31일 같은 시공사와 도마실 주차 전용 건축물 조성사업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구청이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 업자 등록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했더라면 또 다른 공사를 수주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구청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본 의원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분명히 현장에서 이 공사가 수월치 않다, 녹록지 않다, 이 시공사가 부실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없이 계속해서 내용 증명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움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책임에서 발주처인 서구청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발주처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서구청은 더 이상 임시방편적인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둔산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둔산 이동 증축 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즉 아까 공사 지연의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받는 같은 시공사가 도마실 주차 전용 건축물 조성 사업의 낙찰자로 또다시 선정되면서 이 사업 역시 도마실 주차 전용 건축물 사업 역시 착공 단계에서부터 지연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구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정당 업자로 등록된 시공사가 도마실 주차 전용 건축물 조성 사업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물론 조달청에서 업체에 낙찰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이런 소극적인 행위 때문에, 구청의 행위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낙찰자가 이 조성 사업을 맡게 됐다는 것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구청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일동 도마실 주차 전용 건축물 조성 사업은 도마 큰 시장 이용자 및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31일 시공사와 공사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정말 심각한 우려를 했고, 다만
낙찰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한 현재의 제도상 우리가 계약을 안 할 수는 없었다. 그런 실무진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초 올해 2월 3일 착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 등의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현재 실질적인 공사 착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같은 시공사가 둔산이동 행정복지센터 중축공사 시공 중에 부정당 업체로 등록되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부정당 업체가 좀 더 일찍 지정되었으면 좋았겠으나 이게 계약과 행정 절차라는 것이 감정만 가지고 기분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우리 군은 사업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서류 제출 등의 계약 이행을 촉구하였고 추가로 3월 14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계약 이행 촉구와 계약 해지 사전 안내를 내용 증명으로 공식 통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실질적 공사 착수, 시공 계획서 및 건설기계 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 등 계약사항 이행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월 말까지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절차를 검토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저도 함께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둔산이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는 우선 세 가지입니다. 중축 전에 있었던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최대한 한다. 그리고 중축과 편의 증진을 위한 부분은 어쨌든 법적인 절차를 끝나고 한다. 그리고 우길에 누수가 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는 충분한 조치를 한다.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둔산이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도마실 주차 전용 건축물의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지에서 제가 잘 읽어보았는데요. 4월 11일까지 또는 3월 말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 해지 절차를 검토하겠다. 이런 워딩, 이런 문구가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은 사실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일어나기 것 같은 예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시공사가 수차례에 시공을 중단했고 그리고 모든 100이면 100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오로지 서구청 행정에서만 법적으로 기다리고 법적으로 해야 되고 3월 말까지 4월 11일까지 꼭 이래야 됩니까? 도마실 주차 전용 건축물 조성 사업은 도마 1동 도시재생 유지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90억을 들여 135면의 주차 공간과 마을 공동 작업소,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의 핵심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시공사가 지금 둔산이동 공사 지연과 계약 해지로 이미 부정당 업자로 등록한 데다 지금 채권 압류가 21건 그리고 27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는 채권 압류가 들어가 있는 시공사입니다. 재정 문제로 인해서 착공에 필요한 보증서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 군은 또는 주민은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빠른 조치와 빠른 신속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연이어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마 1동 도시재생 유지사업 같은 경우 사업 기간이 2025년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 전용 건축물 조성 사업 지연으로 전체 뉴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적 보완책과
추가적인 예산 부담 가능성 및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도시재생 완공 연도가 이제 도과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도시재생 사업 전체적인 그 계획이 큰 지장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도마실 주차 전용 건축물 조성 사업은 청장님 아직 실착공 이전 단계입니다. 서구청은 둔산 이동 공사의 실패를 교훈 삼아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행동보다 빠르게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 해지 검토 빠르게 생각하시고 새로운 사업 추진을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구청 공공건축물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점검과 그리고 공공건축과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사 외에도 서구청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은 부실공사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갈마 커뮤니티 센터는 시공사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여러 차례 지연됐었고 착공을 했지만 개관을 했지만 그 상황이나 과정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장도 계속 반복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가까이 서구청 주차타워를 보시면 부실 공사로 인해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겨울에는 결빙으로 인해서 본 의원 앞에서 직접 민원인이 넘어지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서구청의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은 종합적인 공공건축 공사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국에 공공건축화를 신설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시공과 행정적 문제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질문의 유지는 길게 말씀해 주시 마시고요. 혹시 구청장님이 공공건축가가 어떤 일을 하고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얘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건요. 공공건축가 업무에 대해서 설명보다는요. 지금 기존의 공공건축과에서 건축팀에서 건축과로 변경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공공건축가가 출범한 지 이제 3개월 채 안 됐는데 그동안 이제 부족한 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의원님의 안목에 비하면. 그렇지만 우수한 자원을 전진 배치를 했고, 지금 예전에 하던 그런 각 부서, 사업부서가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과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마 복컴의 경우에는 이제 시공사가 재정 문제도 있었고, 공사 자재값 인상에 대한 그런 협상 문제도 있었고, 공사 중에 폐기물이 나와서 좀 지연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완공을 잘 했고, 주어진 그 공사 금액 범위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질책만 하지 마시고 따뜻한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 타워 누수 문제는 좀 더 완벽하였으면 좋겠지만, 공무원들도 관리하는 차원이 실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업체로부터 충분하고 신속하게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국민들의 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건축물 또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건축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또 질책도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렇지만 구청장이 뭐 세세하게 이렇게까지 알 수 있습니까? 구청장은 직원을 통솔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때로는 신상필벌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그 구청장님과 구정질이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꼭 그 마지막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구청장이 뭘 알겠습니까? 구청장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해당 부서나 해당 담당자한테 좀 더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사실 의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답변입니다. 뭐 전지전능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해펴시면 사실 자꾸 꼬리에 꼬리로 구청장님의 책임 회피에 대한 논의가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둔산 2동 증축 공사와 같은 그 시공사 문제는 지금 말씀을 좀 하시다가 지금 현재의 상황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사실 지금 현재의 경제 사정이나 경기에 대해서 좀 미래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보고 왔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증축 공사와 같은 시공사 문제는 앞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부실한 건설업체가 증가되는 추세로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부총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면 시공사만 믿고 시공사의 부실한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기대고 조달청이라서 또는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해서 시스템화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구청장님에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에서 시공사의 중도 불이행 할 수 없을 때의 불이행에 대한 대응 매뉴얼 같은 거, 그리고 또 계약 이행 강제 장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서 어떤 지금도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매뉴얼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런 뜻이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스터디해가면서 또 제도 개선할 것이 있으면 제도 개선하고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시공사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공공건축물이 난항을 겪은 사례를 들고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몇 분 남았? 네. 외국의 경우 공공건축물이 견고하게 지어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거나 시간이 지나 문화재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아내는 상징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구청이 발주한 공공건축물은 부실공사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단지 시공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구청의 관리 감독 부실의 기인에 의한 건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어 관내 현수막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개선 방향에 대한 것과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공간에 대한 행정의 관리 소홀은 불법 광고물 문제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구청이 정비한 불법 현수막 건수는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일부 게시되는 과도한 현수막 개첨 시간 초과, 훼손된 현수막 방치 등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어 게시대 전반에 걸쳐 철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중 상당수가 혐오 표현이나 자극적인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쾌감을 주고 그리고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PPT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죠? 특히 서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행정기 시대에도 불법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시간 관계상 전체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물 중에서 불법 현수막과 그리고 현장 게시대, 행정 게시대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이 운영하는 행정 게시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행정정보의 제공입니다. 행정 게시대는 어떤 목적의 게시물이 게시돼야 되는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면은 알고 계시는 거죠? 네, 행정정보의 제공함으로써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 등이 이제 게시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우리 서구의 행정 게시되는 공공의 목적의 홍보를 위해서 설치한 공간에 최근 특정 정치인 집회와 관련된 불법 현수막이 행정 게시대에 개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용문 내거리를 비롯한 서구 곳곳에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다 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포함된 세이브 코리아 집회 홍보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불법 현수막에 대해 관련 부서에 철거 요청했고 해당 집회가 끝난 뒤 다음 날인 2월 23일까지 만년들 내거리 행정 게시대에서 동일한 현수막이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행정 게시대 서구 마크가 찬란하게 비치는 곳에 저런 문구가 있는 현수막이 5일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서구 전역에도 배된 해당 집회에 대한 불법 현수막이 제대로 제거되지도 않고 난립하였고 심지어 서구에 세금으로 건립한 행정게시대에 떡하니 불법 현수막이 개첨되어 이 집회가 서구청의 집회인가? 라는 의심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띤 단체 현수막이 저렇게 행정 게시대에 게시된 것이 기본 취지와 목적에 맞습니까? 행정 게시대에 담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철거를 요청한 3일 동안 계속해서 그 현수막은 행사 종료 후까지 방치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광고물을 이제 단속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좀 부족해서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광고물 업무 처리를 신뢰와 원칙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구청장님이 해당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불법 광고물이 의도적으로 방치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까지도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불법 현수막 철거 지원 문제는 행정처리 지원을 넘어서 구청장님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와 헌법 수호에 대한 반론에 동조하고 있다는 의문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해당 집회 단상에 올라 불법 현수막에 적혀있는 단체와 동조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국민들이 이로 인해
구청장이 그 집회의 핵심 메시지 탄핵 인용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라는 저 메시지를 공감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 의원님, 문제에 대해서 논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SNS에서 윤석열 지킴이 자처하던 청장님이 2월 22일 대전에서 열린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구구 집회에 참석하여 사실상 구구 세력을 행동 요원으로 나섰고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얼마 전 SNS에서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우방 국가들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라고 적으신 거 기억나시죠? 네. 구청장님, 이렇게 잘못된 역사관은 의식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네, 우리 지금 미국에 의존하고 자유민주 우방 국가들의 도움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나요? 그건 다 모든 국민이 아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앞에 주어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나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자주성과 독립성과 그리고 수많은 독립투사와 민주열사와 국민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외침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진 것입니다. 왜 단편적으로 이런 세계 전체 한국이 이런 군사적 지배 아래 있던 세계 전체주의의 피해국이었었던 그 당시에 우방국이었던 미국과 그리고 다른 우방의 도움으로 라고라는 이런 SNS의 발언은 강대국 중심의 외교에 종속된 역사관이나 그리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부정하고 있는 지적을 충분히 받고 그리고 구청장님의 SNS 댓글에 그 수많은 안티 댓글로 답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답변 좀 할까요? 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네. 구청장님,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의견을 내셨으니까 네. 저도 제 의견을 좀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 예, 질문 합당하지 않나요? 예,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이러한 발언과 태도가 과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합됐는지 더 나아가 서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행보가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 구청장님? 있으시면 네. 답변 기회를 주세요. 뭐를 자신 있다는 겁니까? 신혜영 의원님이 주장하신 것이 정말 자신 있으면 저한테 답변 구청장님 기회를 그럼 다시 주셔야 한번 됩니다. 거꾸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아까 그 집회의 메시지 아까 그 이전에 최민석 의원님 초혼이라는 영화를 볼 때 그 영화가 무엇인지 알고 가셨냐라고 했을 때 모르고 갔다. 또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약식으로 알고 갔다. 라고 하셨죠? 지금 집회에 참석했던 그 집회가 어떤 집회입니까? 이 단어가, 이 단어는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겠다는 이 현수막에 문구가 써져 있고 그게 행정게시대에 붙어 있고 그 게시대는 행정게시대는 국민들의 책임이요로 만들어진 거고 국민들은 결국 그 집회에 참석한 구청장은 그 집회의 메시지와 공감하고 있다라고 TV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 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1945년 광복이 되고 북한은 소련군의 대위 출신인 김일성이가 소련군의 도움으로 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이제 정부가 1948년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혼란이 있어서 총장님. 신탁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총장님, 그- 제가 질의한 거는 어떤 내용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예. 제가 얘기를 하지 그 않습니까? 문구를 왜 쓰셨는지 신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대한민국을 미국의 도움으로 지켰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된 문구가 아니라요. 그 내용만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답변 자신 있으면 제 답변을 들어보세요. 왜 자신이 없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예? 답변을 왜 자신이 안 듣지 않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저 할 말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침을 했고 또 부총장님. 9.15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부총장님, 북한이 어려우니까 부총장. 중공군이 들어왔고 그래서 잠시만요. 미군이 누가 5만 명에 지금 가까운 사람이 구정진이에 전사됐습니다. 맞지 않다라고 하십니까? 어떤 의원이십니까? 저는 분명히 불법 현수막에 대한 문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법 현수막 내용 보십시오. 행정 개시대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시고요. 그리고 네. 서지원 의원님, 제 의사 발언이고 제 구정질의 시간입니다. 어디서 지금 시간을 뺏깁니까? 시간 다시 주십시오. 예, 부정 질문 시간이 다시 주십시오. 서지원 의원님이 하신 그 시간 다시 주십시오. 3분 20초 남았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대한민국의 정말 저희가 민주주의가 저희 구청장님, 대한민국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청장님, 미국과 자유우방국에 도움이 된 것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역사관 한 장의 게시대 행정 게시대에 있는 플랜카드 하나가 불법이었다.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가 불법이었다. 거기에 간 부총장이 불법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수많은 현수막이 있는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청장님, 지금이 어느 얼마나 때입니까? 논리가 부족하면 구청장님,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논리가 비약됩니까? 구청장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너무도 국민과 시민과 그리고 전국의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떠들어졌는 줄 아십니까? 구청장님 초원에 가셨던 거, 구청장님이 그 집회 갔던 거,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떻게 자, 그렇게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KBS나 TJB나 다른 공중파 방송에서 저, 왜 발언하겠습니다. 방영을 안 하고 MBC만 그걸 발언하겠습니다. 외국 편집한 거 방영했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아니야, 하겠습니다.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2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떳떳하면 제가 행정. 답변하는 시간을 주세요. 구청장님, 자신 없으면 자신이 왜 하지 없습니까? 마시고. 왜 말을 자꾸 끊습니까? 부총장님, 지금 다른 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하려고 하는데 자꾸 답변하는 게 답변은 끊었지 아니죠. 않습니까? 제가 질문 안 했고요. 끊어주세요. 구청장님, 당부드립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우리 서구의 행정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구청장님께서 사안입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 입장을 공공기관은- 밝히십시오. 조용하십시오. 공공기관은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닌 시민의 것이며 행정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둔산 이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와 동아실 주차 전용 건축물 조성 사업을 포함한 공공건축물 공사의 반복적인 지연과 부실 시공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의 미흡한 대응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을 비롯한 광고물의 정비 실태와 행정 게시대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이들 문제는 결코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공간과 기반 시설에 대한 일관된 관리 체제와 행정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문제, 나아가 원칙을 준수하는 단체장의 언행 등 모두가 결국 행정의 신뢰라는 하나의 축으로
귀결됩니다. 문제 발생 후에 뒷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와 예산 효율성,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본질은 바로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공공건축물, 게시물, 단체장의 정치적 언행 하나하나가 주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정치적 중립과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반복되는 부실과 미흡한 대응의 고리를 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행정, 그리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진정한 주민의 신뢰를 받는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부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